82페이지 83페이지 할 차례이죠? 3번 했죠? 4번 할 차례인 것 같은데 맞죠? 예, 자 썸이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06번 문제. 자, 일단은 노력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야 4번을 풀 수 있으니까 3번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라고 쓰면 되죠? 거기는 는 추수 그 다음에 랭크 누가? 내 성적이 컴마 어디에서? 우리 반 전체 성적에서 F4번 키 누르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컴마 뭐라고? 최우수 그 다음에는 뭐 우수 그 다음에는 보통 그 다음에는 노력이 4개 나와야 되겠죠? 노력 최우수 우수 보통 예 맞는 것 같고요. 한번 쭉 써보죠. 뭐. 예 됐네요.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추수함수하고 랭크함수를 같이 써서 답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노력이 있고 보통이 있고 최우수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조건부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조건부 합계라고 하는 뭐를 계산할 거냐면은 는 sum if라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sum if. 문법은 이렇게 쓰죠. 는 sum if 범위 조건 합계 구할 범위 이렇게 들어갑니다. 문법 구조가. 그러면 범위가 어디고 조건이 어디냐인데 범위와 조건은 같이 따라다녀요. 범위와 조건은 같이 따라다니고 범위하고 합계 구할 범위가 같으면 합계 구할 범위를 안 써줘도 됩니다. 우리 반에 남자가 몇 명이냐 따질 때는 남자 여자가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남자 여자가 있는 데가 범위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노력이라는 사람들의 점수 합계를 구하라 그러는데 노력인지 아닌지 따지는 데가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력인지 최우수가 써있는 곳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디죠? 그 옆에는 점수가 합계 구할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와 합계 구할 범위가 서로 다르네요. 여기서는. 문제를 이렇게 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성적 중에서 90점 이상인 사람들의 합계를 구하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85점, 90점, 87점, 90점이 있는데 90점 이상인 사람들 것만 합계를 구하래요. 그러면 범위가 점수대가 범위가 되고 90점 이상이라는 게 조건이 되는 거고 합계 구할 범위도 이 점수대죠. 그때는 범위하고 합계 구할 범위가 같기 때문에 합계 구할 범위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시험이 안 나더라고. 한번 해보죠. 자, 보세요. 여기다 는 sum if 크게 해서 보여드릴까? 예. 는 sum if 가로 열고 range 범위를 구하라 그랬는데 범위가 어디다? 여기가 범위다. 여기가 범위다. F4번 키 안 누르죠? 왜? 하나만 계산하고 말 거니까. 컴마. 조건은 뭐죠? 노력인가요? 그 노력이라고 쓰면 되죠.
그럼 노력이 여기 여러 개 있는데 노력을 클릭하면 안 됩니까? 클릭하면 이렇게 노력을 클릭하면 안 됩니까? 클릭하셔도 되는데 클릭보다는 써주시는 게 나와요.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노력이 있는데 그 노력에 해당하는 뭐를 성적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합계 구할 범위 sum range를 따로 블럭 잡아주시면 되죠. 단순해요. 이 문제는. 이런 문제만 한 100개 나오면 금방 풀죠. 이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이제 sumif 문법 구조가 sumif 가로 안에 범위, 컴마, 조건, 컴마, 합계 구할 범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average if는 어떻게 돼요? 눈 average if 다음 노력인 사람들의 성적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거잖아요. 그러면 눈 average if 나머지 똑같아요. 요 sum 대신에 average를 쓰면 이러면 노력인 사람들에 대한 성적의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average if나 sum if나. count if는 뭐죠? count if는 노력이 몇 명이니? 라는 거죠. 노력에 해당하는 성적의 개수를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얘는 빠지지. 그때 요거는 빠지지. 다음 노력이 몇 번 있니? 이거지. 노력이 몇 번 있니? 그때는 count if는 이렇게 쓰는 거고 3명 이런 거고 sum if를 쓰면은 블록 잡아주고 컴마 노력 쓰고 합계 구할 범위 쭉 잡아주고 그러니까 노력이 하나 둘 3명 있단 말이에요. 3명 노력이 3명 있는데 이 3사람의 점수가 251이다 이거죠. 이렇게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vlookup 함수예요. vlookup 함수는 지금까지 빠진 적이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는 vlookup 이때 찾고자 하는 값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유사한 문제 우리 1번 문제 풀어봤었잖아요. 어디? 접수 코드에서 5번째 글자 있잖아요. 1, 2, 3 그걸 가지고 이게 대출인데 결혼자금인지 학자금인지 무슨 자금인지 따져보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찾느냐를 찾는 게 어려운 거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세 번째로 높은 점수 받은 사람이 누구야? 누군지 있겠지. 세 번째로 큰 점수가 90이든 78이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 해당하는 이름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large라는 함수를 써서 블럭 잡아주고 콤마 3 쓴 모양. 이게 우리 반에서 세 번째로 큰 점수를 찾는 거거든. lar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반 3등의 성적을 찾은 거야. 3등.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 점수가 90이면 도지영 씨가 되는 거고 98이면 심학성 씨가 되는 거죠. 자, 이게 lookup value입니다. lookup value를 잘 찾아야 돼요. 컴마. 그럼 이 lookup value에 해당하는 성적서부터 시작해서 성명을 찾아야 되니까 블럭을 잡자. 반드시 lookup value가 포함된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블럭을 잡아야 돼요. 여기 사원 코드부터 블럭 잡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찾고자 하는 게 90인지 56인지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 성적부터 블럭에 시작을 해야 돼요. 컴마. 그러면 그 성적에 해당하는 이름을 찾는 거니까 성적이 첫 번째였고 성명이 두 번째니까 2 컴마 반드시 뭐를 써야 될까요? 똑같은 점수를 찾아야죠. 정확한 점수를 찾아야죠. 그러니까 0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죠. 답을 좀 볼까요? 이게 답이 이게 잘 보이겠구나. vlookup
부일곱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필기시험에도 나오고요. 필기시험에도 나오고, 실기시험에는 뭐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단순해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 자, 먼저 옆에다 제가 써볼게요. 옆에다가 는 생산량을 개수로 나누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요. 250을 24로 나누면 10점 얼마 나와요. 10이라는 게 몫이죠. 그런데 점 얼마만 떼어버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int라는 함수를 써요. int라는 함수를 써주면 점 얼마가 사라져요. 딱 이렇게 떨어집니다. 어떤 수를 나눠라 그러면 목과 나머지가 나오는데 10점 얼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50을 24로 나누면 몫이 10이니까 두 개를 곱하면 240이잖아요. 24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50에서 이 두 개를 곱한 거를 빼주면 10개가 남죠. 250을 240으로 나누면 10개가 남지 않습니까? 그거를 는 MOD 모듈라 얘랑 얘를 클릭하면 그냥 나머지가 돼요. 과거에는 나머지 이렇게 계산했어요. 보세요. 는 여기에서 빼기를 얘랑 몫을 곱해요. 이렇게 곱해. 맞지 않습니까? 큰 값을 제수, 피제수죠? 피제수를 몫으로 곱한 거를 빼주면 나머지가 떨궈지는데, 이렇게 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몫이고 나머지고 나오는데, 복잡하지 않습니까? 공식 자체가. 그래서, 그냥 나머지만 계산하면 쉬워요. 모듈란 함수를 이용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MOD 함수를 쓰면 된다. 라고 하면 답이에요. 되게 단순해요. 예. 그러니까 6번 문제는 int가 아니라 MOD 함수를 쓰면 되죠. MOD, 모듈라, 나머지라는 함수입니다. 89페이지 보시면 기출 01번 문제가 있습니다. 기출 01번 문제. 기출 01번 문제를 가지고 풀어볼 거예요. 자, 1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추수함수를 이용해서 1이면 최우수, 2면 우수, 3이면 보통 4, 5, 6, 7일 때는 노력이라고 출력한 것처럼 이 1번 문제는 뭐냐면 사원 코드의 끝에 있는 글자가 1이면 영업부, 2면 인사부, 3이면 총무부, 4면 기획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와 흡사한 문제입니다. 대신에 랭크 대신에 뭐를 쓰면 돼요? 라이트 함수를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같이 해보고 일단 1번 문제 풀어보세요. 1번 문제 어려운 건 아닌데 풀어보세요. 는 추수 라이트 사원 코드에서 컴마 하나 오른쪽에 한 글자죠. 그렇죠? 이 글자 값이 1이면 영업부, 2면 인사부, 3이면 총무부, 4면 기획부. 예, 그렇게 해서 자동차게 쭉 하면 답이 되겠죠. 예. 추수함수 쓰는 거니까
추수함수의 문법 구조가 추수 가로 열고 어떤 값을 써주고 라이트 함수든 뭐든 뭐 랭크 함수를 쓰든 이 값이 1이면 첫 번째 거, 2면 두 번째 거, 3이면 세 번째 거, 4면 네 번째 거, 5면 다섯 번째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는 서원 코드가 1, 2, 3, 4 4개로 끝나니까는 4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4개 쓰면 되고 그때 오른쪽에서 한 개 자르라고 했으니까 라이트 함수. 라이트 함수는 책에서 명시해 줬으니까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응용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무 업무상에서 충분히 응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설명도 책에 다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지금 할인액을 계산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Vlookup이나 HLookup을 할 때 정확히 일치하는 값 이걸 설명드렸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유사하게 일치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미안가 뭐 이거 판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는 여기는 판매 금액 내 옆에 있는 판매 금액 곱하기 그리고 판매 수량에 따른 할인율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할인율. 그러니까 할인액을 계산하는 거지 사실은 판매 금액에서 할인액을 뺀 나머지를 돈을 받아야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14,250원인데 여기서 할인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서 공제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그냥 할인액이 얼마입니까? 라고만 하는 거겠지. 자, 문제는 HLookup을 쓰라고 했으니까 HLookup을 쓸 거고요. 이때 찾는 값은 55죠. 55라고 하는 판매 수량을 가지고 어디에서 아래에 있는 할인율 표 1서부터 6%까지 되는 이 표 판매 수량이나 할인율이란 글자는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예. 그리고 F4번키 누르는 거죠. 왼쪽에 있는 수량은 내 거지만 아래 밑에 있는 할인율 표는 남의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컴마 이때 수량이 1, 40, 70이라는 게 첫 번째 줄에 있는 거고 0%, 3%, 6%라고 되어 있는 게 두 번째 줄에 있으니까 2라고 쓰면 되고요. 2라고 쓰면 되고 컴마 유사하게 일치하는 걸 쓰는 거예요. 55라고 하는 거는 40개 이상 70개 미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하는 거는 55는 없으니까 에러가 날 테고요. 이때는 true로 1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그럼 이제 지저분하게 나왔죠. 4,208원이 나왔는데 4,208원을 할인하다 보면 8원이니까 2원 거실러 줘야 되지 않습니까? 2원짜리 1원짜리 동전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다면은 10의 자리에서 올려라. 10의 자리에서 올려라. 10의 자리 올리는 거는 단자리, 10자리, 100자리, 1000자리니까 1의 자리에서 올림, 반올림, 내림을 하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에서 올림, 내림, 반올림 하면 마이너스 2. 100의 자리에서 하면 마이너스 3. 1000의 자리는 마이너스 4. 이거 앞에다가 라운드업 가로 열고 콤마 마이너스 2라고 쓴다. 마이너스 2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만 쉬어 그러면 1 쓰는 거고 소수점 둘째 자리 그러면 2라고 쓰는데 소수점 없으면 0 이거고 그럼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간다 이거죠. 책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90페이지. 책에 있는 게 약간은 좀 제가 설명한 거랑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 책에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거고 책에서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100의 자리까지. 여기서는 100의 자리에서 하면
3864점 얼마에서 100의 자리에서 올림 반올림 할 때는 마이너스 2라고 써라. 이렇게 쓰는 거지. 제 책하고 우리 책하고 제 설명하고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표현법이 다른 건데 시험 문제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고 2 쓰면 되고 첫째 자리 하면 1 쓰면 돼요. 소수점이 없게 하시고 그럼 0 쓰면 되고 그러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에서 표현을 반올림을 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되는 거죠. 그러면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100의 자리까지 나오는 거죠.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으니까 올림을 했으니까 100의 자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책에서는 그 100의 자리까지 이거를 표현한 것이 100의 자리를 표현한 것이 10의 자리에서 올렸다 반올림을 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의 자리에 마이너스 2라고 써 있을 거예요.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 그러니까 라운드 업이든 라운드 다운이든 라운드든 간에 먼저 쓰고 계산하는 방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부터 계산하죠? 자, 여기 보시면 라운드 업이라고 써 있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요거부터 하는 거예요. 요거부터. 얘를 어디 갔어? 얘를 계산해 놓고 이 앞에다가 라운드를 걸고 또는 라운드 업을 걸고 또는 라운드 다운을 걸고 뒤에다가 컴마 자릿수를 쓰자 이거지. 자릿수를 쓰자. 여기도 컴마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라운드업이 되는 거고 여기네 여기 라운드 다운 같은 경우에는 내림이고 라운드는 반올림이고 뭐 이런 거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한 거를 쭉 빼니까 그럼 원금액에서 빼주면 자 보세요. 원금액에서 빼주면 판매금액이 되는 거죠. 실제 판매금액. 자 실제 판매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사실은요. 여기다가 요거에서 빼주면 되죠? 이 실제 이 판매금액에서 할인액을 계산한 거를 빼주면 이게 실제 판매금액이 되는 거죠? 요 공제한 거니까 14만 250원에서 4,300원을 공제했으니까 13만 5,950원을 받고 판매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내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할인 금액만 계산하시오 라고 한 거예요. 할인 금액만 계산한 거고 실제 판매 금액은 판매 금액에서 빼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거지. 예. 자, 결혼기점 볼게요. 결혼기점도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6주년, 8주년, 9주년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는 8주년 같으면 7주년에 준하는 화혼식으로 넘겨라 이런 의미 같고. 자, 그러면 먼저 이 사람이 결혼 몇 년 했는지를 계산해 봐야죠. 결혼 몇 년 했는지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는 이어가 뭐죠? 날짜 중에서 연도만을 빼내는 게 이어 함수예요. 는 이어. 어디 날짜에서? 지금 컴퓨터 날짜에서. 지금 컴퓨터 날짜가 today예요. 는 하고 today를 딱 쓰고 는 today 괄호 열고 닫고 엔터를 탁 치면 현재 보세요. 여기다가 는 today 괄호 열고 닫고를 치면 괄호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today는. 그럼 현재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하고 떠요. today라는 함수예요. 는 now 라고 쓰면 현재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입니다. 이게 나와요. 이 함수 뜻이 지금 시간을 내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몇 시지? 하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쓰면 자동으로 나와요. 근데 요거를
내일 열어보면 10월 30일로 나오죠. 이거는 그 시점의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거니까. 얘를 제가 2시간 후에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오후 1시 31분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컨트롤 세미콜론을 누르면 컨트롤 세미콜론 그러면 자동으로 지금 시간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날짜를 2015년 10월 29일이요 이렇게 입력을 하지 말고 이렇게 입력하려면 오늘 며칠이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뭐를 해라? 컨트롤 세미콜론을 누르면 자동으로 날짜가 들어간다. 날짜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컨트롤 콜론 컨트롤 쉬프트하고 세미콜론 누르는 거죠. 컨트롤 콜론을 누르면 자동으로 시간이 들어간다. 근데 이렇게 들어간 시간과 날짜는 내일 열어보면 이 시간 이 날짜예요. 그냥 이건 수기로 입력한 거고 이건 수작업으로 입력한 거죠. 이거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다음 달에 열어보면 11월이라고 나올 테고 내년도 열어보면 2016년으로 나올 테고 하는 거죠. 네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today와 now라는 함수. 시험에 now라는 함수는 안 나오는데 필기 시험에는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컨트롤 콜론, 컨트롤 세미콜론 하는 거. 컨트롤 세미콜론은 날짜, 컨트롤 콜론, 즉 컨트롤 쉬프트하고 콜론 누른 거는 시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좀 볼게요. 는, year, today,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2015년 10월 29일이니까 2015만 남죠. 2015만 남아요. 그렇죠? 2015. 그럼 여기에서 빼기 2요. 하고 왼쪽에 있는 결혼기념일을 클릭하면 왼쪽 사람 결혼기념일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의 연도만을 또 계산해야겠죠. 연도. 그래서 빼주는 거죠. 서로 빼주는 거지. 아까 보니까 2010년이던데? 5주년 됐죠. 5주년. 이게 1900년 1월 5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5예요. 5. 이거를 쉼표살 찍어주면 또는 컨트롤 1번에 들어가서 얘를 뭐로 날짜로 바꾸면 숫자로 바꾸면 그냥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5년차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목혼식이라는 얘기죠. 2010년 5월 8일날 결혼한 사람은 결혼 5주년 됐으니까 목혼식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결혼한 지 몇 년 됐는지를 계산하는 걸 먼저 해보는 거예요. 이걸 계산할 줄 알아야 브이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저거를 펼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브이로그 함수를 쓰겠죠? 브이로그 함수를 쓰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다?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다 이거지. 결혼 몇 년 차가 됐는지를 찾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책에 year라는 함수를 쓰고 today라는 함수를 쓰고 vlookup 함수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vlookup은 목차에서 찾는 거고 이때 몇 년 결혼한 지 몇 주년 됐는지를 찾으려니까 연도에서 날짜만을 날짜에서 연도만을 추출하는 year 함수를 써야 되고 이때 내 결혼기념일이 있으니까 그 날짜를 이용해서 연도를 빼주면 되는데 현재 결혼한 지 몇 년치를 계산하려니까 현재 날짜에 있는 연도를 빼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2015년에서 2010년을 뺐으니까 5주년 됐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책에 그런 말은 없잖아요. 2010년에 결혼했다는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0년이니까 5년 되는 거는 알 수 있는데 그 5년 된 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today라는 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변환시켜서 빼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몇 살이니? 계산할 때도 이거 쓰면 되죠?
이거 쓰면 너 몇 살이니 나오죠. 우리나라 나이로. 만 나이는 아니에요. 만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연도에서 연도만 뺀 거야. 그러니까 2014년 12월 31일 날 태어난 애는 2015년 1월 1일로 봤을 때 나이를 벌써 먹고 들어가잖아요.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하루밖에 안 되는데 나이를 확 먹고 들어간단 말이야. 자, 컴마. 어디에서? 이 표에서. 이때 F4번키 눌러야 되겠죠? 컴마. 이때 결혼 연차가 첫 번째고 명칭이 두 번째니까 2. 컴마. 유사일치하는 걸 쓰니까 1.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컴마 1은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엔터. 그럼 답이 되는 거죠. 만약 여기가 컴마 1이 아니라 0이면 어떻게 돼요? 5주년은 나오는데 이런 6주년이나 9주년 이런 건 안 나온단 말이야. 에러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1로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사실은 7주년, 8주년, 9주년도 다 화원식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이 책을 가지고 여기 있는 문제에 국한해서 푼다면 그와 상관없이 그냥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그 오른쪽 페이지 보면 답은 나와 있는데요. 거기도 설명은 나와 있을 거예요. 뭐에서 뭐를 빼라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근사값을 찾고 뭐 크지 않은 값 이렇고 저렇고 설명하는 거. 예. 자, 이건 뭡니까? 이 사람의 점수를 가지고 이 점수를 가지고 뭐 하라고 써 있어요? 이론과 실습 과목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만약 65하고 98의 평균이 지금 81.5니까 81.5면 80 이상 90 미만이잖아요. 65하고 98의 평균이 81.5라고 밑에 나와 있으니까는 자, 블록 잡으면 밑에 평균 나와요. 예. 이거의 평균값인 81.5는 80 이상 90 미만의 숫자니까는 장학금을 가져오면 15만원을 가져올 거고 평가를 가져오면 B학점을 가져오겠죠. 근데 여기는 평가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B라고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는 Hlookup 그럼 이제 찾고자 하는 값은 두 개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평균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버리지. 두 개 평균을 내는 거죠. 두 개 평균을 내서 이 평균 값을 가지고 밑에 있는 표에서 찾아라 이거죠. 컴마 0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A까지 그리고 F4번 키 누르는 거죠. 컴마 이때 점수대가 첫 번째요, 장학금이 두 번째요, 평가가 세 번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거 가져와라 이거지. 세 번째 거. 두 번째 걸 가져오면 장학금이 출력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컴마 1 쓰는데 1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예. 엔터를 치면 이 사람 B학점, 이 사람 A학점 하고 나오겠죠. 평가가. 에버리지와 Hlookup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답이 척하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허영수라는 사람의 실수 점수를 계산해 볼게요. 옆에다 쓸게요. 공간이 부족해서. 예. 허영수라는 사람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실수 점수 얘죠? 요거 찾는 거죠? 실수 점수요. 그러면 는
인덱스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인덱스. 책에 인덱스 함수 쓰라 그랬으니까. 자, 인덱스 함수는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성명서부터 잡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알맹이를 잡습니다. 알맹이. 알맹이를 잡으면 허영수라는 사람은 두 번째 줄에 있죠? 이철영 씨가 첫 번째고 허영수 씨가 두 번째지 않습니까? 컴마 2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명이 첫 번째, 이론이 두 번째, 실습이 세 번째니까 세 번째 칸에 있어요 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 날짜가 나온 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날짜를 집어넣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다 100 나오는 게 맞고요. 근데 책에는 어떻게 써있냐면요, 얘가 A의 24번째가 아니라 23번째부터 써있어요. 책에서는. 확인해 보세요. 91페이지 오른쪽 5번에 보면은 A 23번째부터 썼어요. 성명이란 글자부터. 그러면 성명이 첫 번째고 이철영 씨가 두 번째고 허영수 씨가 세 번째잖아요. 책에는 여기에 3이라고 써있는 겁니다. 이렇게 쓴 거고, 저는 24번째부터 써서 실제 데이터가 이철영 씨, 허영수 씨 순이니까 그래서 저는 2라고 쓴 거고. 답은 같은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답이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일반적인 인덱스 함수나 어떤 함수를 쓸 때는 Vlookup 함수나 Hlookup 쓸 때도 우리 어떻게 썼어요? 요 위에는 평균 점순위, 장학금이니 평가는 블럭에 안 넣었죠? 알맹이만 넣었잖아요. 얘도 알맹이만 넣는 게 원칙이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럼 책대로 하면 안 됩니까? 아, 책도 맞고. 뜻을 알면 되는 거지, 뜻을 알면. 이렇게 해서 답을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어떻게 써도 된다고요? 얘를 3부터 쓰면은 세 번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 어차피 답은 똑같아요. 어차피 답은 똑같은 겁니다. 이랬으나 저랬으나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보시면은 여기는 4부터 썼으니까 두 번째 줄을, 3부터 썼으니까 세 번째 줄, 그런 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 92페이지 섹션 07번 문제인가요? 섹션 07번 문제. 섹션 07번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리고 날짜와 연관되는 함수가 나와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굉장히 쉬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11가지가 있어요. 11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6개만 냅니다. 근데 11개든 6개든 간에 사용 방법이 똑같아요. 사용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D썸을 알면은 D에버리지가 나오고, D에버리지 할 줄 알면 뭐 D카운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문제는 92페이지쯤 나와 있는 날짜와 연관된 함수가 조금 복잡한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길어요. 길어. 잘라서 볼게요. 이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1978년 10월 12일이죠. 맞지 않습니까, 여기? 1978년 10월 12일이잖아요. 이건 제가 눈으로 본 거죠. 눈으로 쓴 거야. 이렇게 눈으로 쓴 거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직접 쪼개라 이거야. 쪼개라. 자, 그러면 어떻게 쪼갤 수 있느냐? 78을 쪼개고요, 10을 쪼개고요, 12를 쪼갤 거예요. 먼저 한번 해보죠. 는 레프트 주민등록번호에서 컴마 2개. 주민등록번호가 14자리예요. 본래 13개인데 중간에 대시가 들어가서 14개가 됐어요. 이건 숫자가 아니라 글자입니다.
하여튼 간에 글자든 숫자든 이렇게 두 개를 자르면 7, 8이라고 떠요. 7, 8. 7, 8. 자, 여기다 좀, 어디다 메모 좀 해놓을게요, 제가요. 이게 7, 8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10월달이라는 걸 잘라볼 겁니다. 10월달이라는 걸 잘라볼게요. 는, MID, 주민등록번호 클릭하고, 세 번째에서 두 개. 7, 8, 10, 10 두 개를 잘라와야 되니까, 세 번째 글자서부터 시작해서 두 개만큼 잘라오는 겁니다. 10, 두 개. 세 번째에서 두 개. 문법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라이트 함수는 오른쪽에서 몇 개, 레프트 함수는 왼쪽에서 몇 개 이렇게 되는데 미들 함수는 몇 번째에서부터 몇 개 이게 나와요. 중간에 낀 걸 찾아와야 되니까 세 번째 두 개.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왔다? 10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12일생이니까 12를 잘라볼게요. 이때는 얘를 5로 바꾸면 돼요. 7, 8, 10, 1이니까 다섯 번째에서 두 개. 다섯 번째 두 개가 돼요. 네. 자, 엔터를 치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1, 2 쪼갰어요. 이게 쪼갰으니까 이걸 합체해야 돼, 합체. 합체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합체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는 데이트 1978년 10월 10일 이렇게 써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1978년 10월 10일 날짜가 돼요. 근데 자르기는 7, 8 잘라놓고 갑자기 1978 들어갔죠? 이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978이라는 의미는 19라는 글자랑 78이라는 글자랑 합친 거예요. 여기 1978이라고 제가 썼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주가라고 계산한 게 78밖에 안 나왔지 1978은 안 나왔어요. 여기 1978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의미가 1978이라는 의미지 엑셀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1998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의미를 부여한 거고 실제로는 내가 받아온 건 78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78을 1978로 바꾸려니까 앞에 19라는 글자를 결합해라라는 뜻이에요. 결합. 그래서 문제에 보면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데이트 함수 썼죠. 레프트 함수 썼죠. 미들 함수 썼죠. 앰퍼센드 연산자를 쓰라 그랬지 않습니까? 앰퍼센드 연산자는 이거 외에는 쓸 게 없단 말이에요. 현재 위치 입장에서는. 자, 그럼 볼게요. 이거를 1978은 어떻게 썼냐면 요거를 결합한 거죠. 요거를 요거다 결합한 거예요. 그럼 78은 뭐를 쓴 거죠? 얘를 쓴 거죠? 예. 이렇게 쓴 거고. 자, 띄어쓰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띄어쓰기를 보시기 편하라고. 그럼 여기 10월은 어떻게 계산했다고요? 미들 함수를 써서 자른 거죠. 이렇게 자른 거고. 12일은 뭐로 자른 거예요? 얘를 자른 거죠. 요거로 이렇게 자른 거죠.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자, 김장한데 김장. 그러면 야, 너 무 씻어, 배추 다듬어, 소금 뿌려서 절여. 무 다 닦아냈으니까 무도 깍두기 담을 거라면 소금 뿌려. 재료에 들어간 채를 쓸 거야. 그럼 채 쓸어. 다 쪼개놓은 거예요. 쪼개놓은 거. 무도 쪼개놓고 생강도 다져놓고 마늘도 다져놓고 다 다져놓고 나서 이제는 데이트 함수 안에다 어떻게 버무려 이거지. 버무려. 그러니까 데이트라는 함수는
년, 월, 일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날짜가 돼요. 그게 데이터 함수란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어떤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 중에서 연도만을 빼내라 그러면 이어고, 월값만 빼내라 그러면 months고, 날짜만 빼내라, 날수만 빼내라 그러면 day고. 그렇게 함수의 뜻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뜻은 우리가 외워야 되고 이걸 응용하셔야 되겠죠. 응용하셔야 되겠지. 그런데 요걸 빼도요. 요거. 여기다가 이거 빼면 뭐가 되죠? 이렇게 빼면 78년도가 되죠? 78년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78년도라는 날짜는 없어요. 엑셀에서. 엑셀은요 1900년 1월 1일부터 날짜로 나와요. 78년도라는 날짜는 아주 옛날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거는 날짜를 쓸 수가 없어요. 1899년이라는 날짜도 없어요. 엑셀에서는. 오로지 1900년서부터 날짜가 나와요. 그러니까 78년도 그러면 1978년 하고 알아서 해줘요. 엑셀이 알아서 해준다고. 그런데 이걸 안 써도 이렇게 안 써도 1978년이라고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앰퍼센드 연산자를 안 썼잖아. 쓰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그럼 틀린 거지. 쓰라고 하는 건 써야 돼. 두 번을 쓰던 한 번을 쓰던 써야 돼. 자, 보세요. 여기다가 는 데이트 78년 10월 10일이라고 쓰면 된다고. 이렇게 날짜가 78년도만 써도 1978이라고 인식이 돼요. 근데 뭐를 안 쓴 거야? 앰퍼센드를 안 썼잖아. 그러니까 1900하고 앰퍼센드로 결합하면 1978이 돼. 다운패를 쓰든 안 쓰든 간에. 그럼 답은 똑같은데 쓰라고 하는 건 꼭 써줘야 된다 이거야. 쓰라고 하는 건 써줘야 된다 이거지. 이제 78은 어떻게 쪼갰다? 왼쪽에서 두 개 잘랐고, 10은 어떻게 했다? 세 번째에서 두 개 잘랐고, 12는 어떻게 잘랐다? 다섯 번째 두 개 잘랐잖아요. 그렇게 잘라가지고 계산한 거니까 요렇게 쪼개놓고 보고, 합체해서 놓고 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번 문제. 이번 문제는 뭐냐면요. 물건을 빌려갔어요. 그리고 반납했대요. 빌려갔으니까 갖다 줘야지. 며칠간 빌려갔느냐 날짜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그럼 날짜 계산 중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큰 날짜에서 작은 날짜 빼면 돼요. 근데 무슨 함수를 쓰래잖아. 함수. 무슨 함수? days 360이라는 함수를 쓰래요.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날짜 계산에서 는 큰 날짜 빼기 작은 날짜 쓰면 돼요. 직접 계산할 때는 큰 날짜 빼기 작은 날짜를 하면 돼요. 작은 날짜에서 큰 날짜를 빼면 답이 안 나오지. 근데 함수를 쓰잖아요. 함수명을 쓰게 되면 어떤 함수를 쓰라 그러잖아요. 날짜와 연관된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를 계산하라 그러면 작은 날짜가 앞에 와요. 그리고 큰 날짜가 뒤에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슨 옵션 같은 게 붙을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시험에는 어차피 우리가 알아서 풀면 되는데 뭐 시험과하고 상관없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직접 계산할 때는 큰 날짜 빼기 작은 날짜를 하는 거고, 함수 안에다가 계산을 할 때는 데이스 360이나 뭐 데이트 디퍼런스라든지 워크데이라든지 이런 날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때는 작은 날짜를 앞에다 찍고 컴마 큰 날짜를 뒤에다 찍어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데이스 360 썼으니까 작은 날짜, 컴마, 큰 날짜. 여기 보니까 옵션이 하나 들어있죠? 메소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메소드. 근데 메소드가 설명이 없죠? 아까 HLOOKUP, VLOOKUP은 1일 때는 어쩌고 0일 때는 어쩌고 설명이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1일 때 난감하거든요, 솔직히. 왜? 미국 방식을 쓰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근데 미국 방식을 요거로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모르시면 FX 누르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요걸 눌러보시면 여기 떠. 여기 뭐라고 뜨냐면 안 쓰면 미국식이고 뭐라고 쓰면 유럽식이래. 뭐 안 쓰면 되지. 어쩔 때가 미국식입니까? 안 쓰는 겁니까? 뭡니까? 이건 묻지는 않아요. 그냥 여기다 비워놓든지 0을 쓰든지 하면 되는데 안 쓰면 되니까. 우리나라는요 웬만하면 다 미국식입니다. 유럽식 안 써요. 우리나라는 다 미국식에서 들어온 미국식에서 영상 방식도 케이블 TV나 이런 영상 방식도 다 미국식이에요. 유럽식이 아니라. 자, 그런데 데이스 360은 본래 뜻이 그게 아니고요. 1년을 360, 한 달을 30일로 계산시키는 함수가 데이스 360입니다. 그러니까 2월달 같은 경우도 28일밖에 없는데 2월 1일날 시작해서 3월 1일날 끝나면 3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3월 1일날 시작해서 4월 1일날 끝나면 31일간 한 거잖아요. 근데 30일로 계산해요. 무조건 한 달은 30, 그러니까 1년은 360. 그래서 데이스 36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함수를 시험에 낼 만한 게 마땅치가 않아서 언제 빌려가고 언제 반납했냐 이거 계산해보라고 시험에 내는 겁니다. 어려운 함수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5월달도 5월달이면 31일간 나와야 되는데 30일로 나오고요. 네. 만약에 2월 1일날 했잖아요. 2월 1일날 빌려가고 3월 1일날 반납해도 30이에요. 2015년 2월 달은 28일입니다. 그럼 28일간 빌려갔는데 30일로 나오고 5월달 반납한 것도 31일이 나올 수 있는데 30으로만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런 개념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함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